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동해안 시군에서는 시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건설 중단으로 곤경에 처했던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대금 결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조례 내용과 출석률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동해안 시군에서도 매일 실시하는 시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시 공무원들은 묵호항 어판장을 찾아 방어를 구입해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 1kg을 포장한 뒤 직접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방사능 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수협, 21개 위판장에서 매일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수산물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국민들에게 알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을 2달가량 앞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근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업 찬성 측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반대 측은 환경 훼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양양구는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의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양 거주 주민 157명 가운데 70.1%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4%입니다. 전체 응답자 157명 가운데 32.5%가 사업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14%는 관광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못 보시던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양양은 양양대로 또 부기도 좀 되고 좋잖아요. 양양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연 환경 훼손이 21.7%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의 자연적 기능 감소 3.2% 순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는데 파괴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미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해서 사업 찬성이 반대보다 2.5배가량 많지만 여전히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구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상부정류장 건축부지 면적을 2,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일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도 설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면 과감히 개선해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10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사 전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구기림 사용 허가서를 붙여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대부분 허가는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이고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착공을 눈앞에 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의 임대아파트가 건설 중단을 결정해 입주 예정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환급을 시작해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공사 재개와 공사대금 결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청 별관에 마련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 이행 접수처. 서류를 준비해온 입주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 중단을 결정한 삼척 마달더 스테이 아파트에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결정하면서 보증금 환급 이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보증금 환급 이행이 결정되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공사 대금 결제와 공사 재개 여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던 계약자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막막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보증금 환급 이행이 시작되며 중도금 이자는 더 물지 않게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 입주 권리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피를 주고 계약하신 분들이 있고 집을 팔고 월세방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이제 당초대로 임대 이행으로 임대 아파트로서 계약되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입주민들이 이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지역의 10여 개 하도급 업체가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만 57억 원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아파트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만 매달 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미지급 금액이. 이 돈이 펑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도 다 잡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환급 이행 절차를 마무리한 뒤 건설사와 손실보상 관련 소송을 마치고 공매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건설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의 의정 성적표를 분석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어제는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 정도로 조례를 적게 발의한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례를 많이 발표했다고 과연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하라 기자가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18개 시군, 즉 도내 19개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 전체 숫자는 223명. 이들은 당선 이후 1년 동안 의회 행정과 관련한 조례를 포함해서 모두 556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556건의 조례가 어떤지 취재팀이 낱낱이 들여다봤습니다. 79개의 조례를 발의한 원주시 의회.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의했는데 그 양만큼 내용은 충실할까? 조례 가운데 2건은 출생 장려금과 출산 지원금을 출생 축하금으로 단어 하나만 바꿨습니다. 각각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한 조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하나로 합쳐서 일괄 개정할 수는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두 개를 합쳐버려도 됐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일단 고로 용어로 바꾸고 합치는 건 나중 작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그렇다면 군 단위 의회에서 가장 많은 32건을 발의한 횡성군 의회는 어떨까? 원주처럼 단어 하나만 교체하면 27개까지 만들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해 단 하나의 개정안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촌 총각은 농업인으로 바꾸고 열렬하는 문구는 삭제하는 등 차별적 언어를 보다 평등한 언어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횡성군 의회의 조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일부 조례에서는 띄어쓰기를 고치거나 한 단어만 추가, 삭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규칙상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개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강원도 기초광역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6건 중 1건은 일괄 개정이 아닌 개별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한 조례였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반드시 의회 행정의 효율성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조례도 지자체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의원들이 받는 활동비를 의원들이 조례로 발의해 셀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임금을 자기가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차라리 별표가 됐든 아니면 조문이 됐든 뭐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조례가 갖춰지는 것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갖춰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 앞으로는 단어 몇 개만 고치는 것이 아닌 주민 삶과 더욱 밀접한 조례가 발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조례 발의와 함께 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 바로 회의 출석률입니다. 출석률이 70%대에 불과한 의원도 있고
한 지방의회는 관행이라며 의장 없이 본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와 각 시군의회 의원들의 성실도는 어땠을까? 가장 단적인 지표는 회의 출석률입니다. 의회가 들어선 작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까지 있었던 회의 1,846건을 기준으로 의원 223명의 회의 출석률을 종합했더니 10명은 출석률 90%를 밑돌았습니다. 가장 결석 횟수가 많았던 건 81번의 회의에서 17번 불참한 영월군 의회 선주헌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7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함께 두 사람만 70%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선 의원은 2년 전부터 건강 문제가 있어 휴가를 내고 병원에 계속 다녔다며 지금도 계속해서 투병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출석률 하위 10명 중에는 군의회 의장도 2명 있습니다. 홍천군 의회 박영록 의장과 고성군 의회 김일용 의장입니다. 의장은 본회의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의 숫자가 적은데도 불참이 많았던 겁니다. 박영록 의장은 공식 일정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에 6번 불참했는데 이 가운데는 농협 조합장 이취임식, 명절 위문품 전달 등 의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는지 의문인 행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회 일정은 보통 한 달 전에 조율하고 특히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일정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도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자 관행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참 관행이라는 말도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의장은 대외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왔고 선배 의장님들이 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회의에 개근한 의원은 성실한 걸까? 적어도 의안 발의에서는 아니오입니다. 개근 의원이 없는 고성군 의회를 제외하고 18개 의회의 회의 개근자 가운데 21명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7명, 강원도 의회 5명, 춘천과 양구 각각 2명, 원주와 영월, 인제, 정선, 철원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성실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지만 출석률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출석률 혹은 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는 건 19개 의회 중에서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의회 2곳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 단오제와 농악, 탈춤 등 강원의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아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남과 북이 단절되는 사이 그 원형이 제각각 해석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는 남북 강원의 무형문화유산을 홍한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단오 한 달 전부터 신께 바칠 술을 담는 신주빗기로 시작합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신목을 찾고 산신과 선왕 숭배의 행진을 하며 주민을 결속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중에도 원형을 유지했고 연행 형식의 민속놀이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흥을 돋우는 말 그대로 종합축제입니다.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선대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대의 이 조상들의 선연이 깃들고 창조성의 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1년에 7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오제 기간 단오 구소로 치성을 드리는 동안 단오장 한켠에서는 흥이 절로 나는 경쾌한 가락에 현란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농사 일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민중의 가락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한 농악입니다. 유네스코는 농악의 오랜 전통, 특유의 어우러짐을 높게 평가해 2014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태백산맥 동쪽 영동 농악의 대표격인 강릉 농악 역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저희 강릉 농악은 이제 고형 농악이라고 돼 가장 오래된 농악. 그래서 그 성황을 모시고 그다음에 또 농사놀이를 하고 농사놀이할 때 힘든 그 과정을 또 뭐 소리를 표현해서 또 놀기도 하고. 강릉 단오제의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 강릉 관노가명극.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무원 가명극인데 전국 18개 가명극이 한국의 탈춤으로 묶여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풍자와 해악, 신분제 비판 등의 보편적 평등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높게 샀습니다. 무언극, 대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여 오로지 몸으로만, 이제 춤으로만 전 과장을 싹 다 표현하는 그런 탈춤입니다. 이 탈춤에는 속초 사자놀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이된 사자놀이가 그대로 넘어와 전승되는 이주 민속의 귀중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농악과 탈춤을 중요 문화재로 인식해 보존하는 측면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탈춤도 그 의미의 맥락에 양반층에 대한 뭔가 풍자나 저항 같은 거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남북 공동의 해석의 요소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단 이후에는 우리가 원형 보존에 집중하는 반면 북한은 관현악과 무용 등을 접목해 새로운 예술 공연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문화적 침탈 논란까지 벌이며 이를 자국의 문화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5년 먼저 조선족의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세계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농악과 탈춤을 어떤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지 교류 역시 현저히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북강원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농악이나 강릉 단오제와 같은 것들이 우리는 지금 잘 전승 보존되고 있지만 그쪽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변화에 따라 남과 북의 무형유산이 교류와 단절을 이어가는 동안 세계의 유산으로 자리 잡는 시간은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항공노선 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다.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하려던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을 저조한 탑승률 등을 이유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쯤 단풍철에 다시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간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의 비행기 한 대당 평균 탑승객 수는 3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다며 어젯밤 11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모두 4단계로 구분됩니다. 태풍 카눈의 피해 조사가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21일까지, 사유시설은 22일까지였지만 시군들이 피해 건수가 많다며 연장을 요청해 조사 기간을 오늘까지로 늦췄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남에 따라 복구비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공공시설은 이미 복구가 시작됐고 사유시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의 종합 지침이 나온 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군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됩니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시도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되고 장애인이나 수영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5개 시험지구가 운영되며 수능 시험은 11월 16일 실시되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에 배부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행정보급관은 지난해 8월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부사관과 식사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군의 건전성과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속초해수욕장에서 굿바이 속초 서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는 26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막바지 피서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래와 춤,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이어집니다. 속초시 세계해수욕장은 오는 27일 폐장하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태풍 카눈에 유실된 백사장 평탄화 작업을 마쳤고 일시 철거했던 상어 방지 그물망도 재설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